배철수의 고용 삼국지. 제4부 난세의 간웅 조조 그 네 번째. 조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서주 땅으로 진격한 동안 여포의 군대는 그 빈틈을 노려 조조의 본거지인 연주를 점령해버렸다. 조조의 군대는 즉시 본국으로 회군했고 드디어 여포와 조조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조조! 이곳 연주는 이제 내가 접수했다! 이곳의 죄는 이제 나다! 이런 짐승 같은 놈!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남의 땅을 훔쳐! 얘들아! 저 도둑놈을 단숨에 쳐부숴라! 조조 시하의 맹장인 전위, 하우돈, 조홍 등이 한꺼번에 여포 한 사람에게 달려든다. 그러나 여포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하하하하하! 가소로운 것들 다 덤벼라! 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위해 태어난 사나이, 조용필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태어난 남자, 김은국은 으아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 그렇듯이 여포는 오직 전투를 위해 태어난 용사. 그 막강하다는 조조군을 여포는 단신으로 깨부숴버린다. 조조 어딨냐! 조조! 어서 나와라! 그 순간 조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불타는 성문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전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한소수입니다. 정문으로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문이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 절대로 오십시오. 말을 몰아 단숨에 뚫고 나갈 겁니다. 좋았어! 이리야! 그러나 조조가 탄 말이 막 성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거대한 불기둥이 그대로 조조를 덮쳐버린다. 저도 살려! 그리고 그 다음 날 장군님, 조조군의 동태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술렁거리는 꼴이 마치 무슨 초상집 같습니다. 뭐? 초상집? 그리고 바로 그때 적진의 침투해 있던 스파이가 결정적인 보고를 한다. 보고. 조조는 어제 전투에서 무려 7도 화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적군은 지금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도망치는 조조군을 추격하자! 전군! 출격 준비! 공격! 여포의 군대가 조조군을 추격해 산등성이를 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그 슬픈 곡소리가 들려온다. 조조는 진짜 죽었다! 단숨에 적군을 쳐부숴라! 그런데 여포의 군대가 조조군을 추격해 막 계곡에 접어든 순간 갑자기 계곡 양쪽에 매복해 있던 조조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는 여포군에게 바위돌을 던지며 공격한다. 뭐냐 이거! 장군님, 함정에 걸렸습니다. 어서 후퇴하십시오. 후퇴하라! 그리고 그 순간 적진 한가운데서 조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미련한 여포야!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았냐? 얘들아! 너희들 중에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은 자, 저 여포를 돌로 쳐라! 여포는 간신히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이때부터 전쟁은 수강 상태에 빠져든다. 양쪽이 서로 카운터 펀치를 한 대씩 얻어맞고는 이제 탐색전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조조군 진영에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2명의 신병이 있었는데 그날 밤 이 두 이등병은 도초를 서고 있었다. 와, 네,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난 여자친구 보고 싶다. 나야. 에? 뭐라? 네 여자친구 이름이 나라고? 나. 엄마 이름 진짜로 이상하다. 그래도 마음씨 착해. 그것이 제대할 때까지 나 기다린댔거든. 없네. 너 배고프냐? 응. 이렇게 기다려봐. 자, 여기 있다. 이거 같이 먹자. 이거 뭐고? 우와! 이거 초코빵 아이가? 됐다. 아이 근데 찌르겠다. 냄새가 와 이러노? 에? 그것이 여태 안 먹고 내가 팬티에다 숨겨놨었어. 너 어느 쪽으로 먹을래? 자, 나눠 먹자. 그래 그럼 나 밑에 먹게. 우린 모두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추억이 가득한 이등병의 그 시절.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야야. 근데 응. 엄마 니 태권도 단점 땄나? 맞다. 나는 사회에서 따가지고 왔지. 너는? 나 엄마 이제 따야 된다. 엄마 니 좋겠다. 아이고, 우리는 언제 고찬되냐? 내는 말이다. 예. 내 오가서 담배 한 대 피보는 게 소원이다.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운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야야. 저기 뭐고? 나 저거 뭔지 알아. 그래? 저 뭔데? 너 팔떡. 팔뚝. 그래. 미안하다. 나의 실수다. 털복의 소설을 영화한 돼지라는 영화 봤지? 돼지라고? 거기서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저것이야. 그렇다. 앞서 신병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펄벅의 대지를 영화화한 작품에서 그 유명한 메뚜기 떼의 습격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아프리카의 마나푼타 개미 떼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식량을 먹어치워버리는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 그들이 여포와 조조가 대치하고 있던 연주 땅을 덮친 것이다.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은 땅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린다. 민가의 곡식은 물론이고 나뭇잎, 풀잎, 하다못해 바위 밑에 이끼까지 싹쓸이를 해버린다. 조조군은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버렸다. 주군,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냐, 순옥. 우리 병력은 20만입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연암 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암으로 가자고? 네, 그곳엔 아직 황건적의 잔당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토벌해서 공도 세우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도 뺏는 것이죠. 바로 그거다! 연암으로 가자!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결정하면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조는 여포와의 싸움을 중지하고 즉시 연암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서주태수 도겸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미추. 으악! 신하! 미추! 부으셨습니까? 어서 빨리 유비를 부르게 하사. 야! 신하! 미추! 알겠습니다! 잠시 후 유비가 병상의 도겸을 찾아온다. 유공, 잘 들으시오. 내 수명은 내가 압니다. 나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이제 오늘부터 서주 땅은 그대에게 맡기겠소. 아닙니다, 태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태수님에게는 아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서주를 다시 다스릴 그릇이 못 되옵니다. 부디 유공이 이 땅을 맡아주시오. 아니 됩니다, 태수님. 전 그렇게 못합니다.
유공, 부디 서주를 부탁해요. 꼴가다. 태수님! 태수님! 서주태수 도겸은 유비에게 서주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쟁이 유비는 좀처럼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님! 이제 웬만하면 서주 땅을 받으시죠. 너무 겸손을 떨어도요. 나중에 욕먹어요. 장비야!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가 있어야 쓰지 맨날 담아갖고 그래. 어쨌든 그로부터 얼마 후 미축이란 신하가 500여 명의 백성들과 유비의 집을 방문한다. 그런데 이 미축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원래 서주 땅 제1가는 부호였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배기량 5000cc를 넘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웬 묘령의 아가씨가 그의 차를 세운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요. 혹시 방향 같으시면 저 좀 태워주시라고요. 야! 그런 시부래! 짧은 미니스커트에 착 달라붙는 쫄티를 입은 미모의 여자를 옆에 태웠건만 미축은 옆으로 눈도 돌리지 않는다. 그 의연한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듯 같다. 아저씨, 좀 봐봐요. 제 다리 예쁘죠? 누가? 남들 다 이쁘대요. 누가? 재미없어. 아저씨 결혼하셨어요? 누가? 귀여워. 뭐야? 부인 무척 사랑하시나봐요. 저리와! 안 해봐! 그가 모르는 누가? 이것도 나랑 똑같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리시죠! 장장 2시간 동안 미모의 아가씨의 유혹을 견뎌낸 미축.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미모의 아가씨는 신선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추가, 뭐야? 미추가, 나는 원래 날라리가 아니야. 남방의 화석도꾼이라는 별님이니라. 오늘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그대의 집에 불을 지르러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너의 고결한 인품을 보니 차마 네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구나. 오늘 밤 너의 집을 찾을 테니 어서 가서 조치를 취하거라. 그날 미축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재도구를 모두 꺼내고 집안의 불씨를 모두 꺼버린다. 그러나 밤이 되자 원인을 모를 불이 일어나 집은 홀라당 타버리고 만다. 미축은 이때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물려주고 서주태수 도겸의 신하로 들어간 그런 인물이었다. 이번에 서주 땅을 물려준 것은 도겸 태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서주 백성들의 뜻입니다. 저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유빈이 서주를 갚아주십시오! 유빈이 어진당으로 이 나라 백성을 다스려 주십시오! 민심은 곧 전시의 승부가! 미축과 백성들의 집요한 설득에 유비도 마침내 넘어가고 말았다. 알겠소. 내 그대들의 뜻에 따르리다.